읽을 때, 이 책 읽을 때, 이 넓혀보기는 굳이 볼 필요 없고, 본문을 읽고 나서 반드시 기출 지문을 보실 거.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어요. 책을 읽는데, 근데 오른쪽, 왼쪽 사이드에 기출 지문이 없죠. 그러면 그 부분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해되셨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 그렇게. 자, 이제요. 넘어가 볼래요? 58쪽 가봐요. 58쪽의 왼쪽 사이드에 기출이라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58쪽은 중요성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 그럼 선생님, 58쪽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최근에 거의 출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중요성이 있어서 나는 58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계속 하겠다는 소리야, 이게 공부.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소리지. 자, 59쪽에 가면 하단부에 박스 나오죠? 그 박스가 이제 강의의 부동산이라는 소리예요. 그것도 이미 살펴봤으니까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오른쪽 사이드에 기출지문 봐요. 오른쪽 사이드에 기출지문. 오른쪽 사이드에 기출지문 보면 기출 몇 개 나왔습니까? 2개 나왔죠. 2개 나왔는데 위에 있는 기출지문은 그냥 27이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나온 거. 그 밑에는 보면 감정평가사 나왔죠. 이거는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거.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시험도 우리처럼 여기 이 부분을 시험에 나온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지문도 한번 보시고 반드시 내용 보고 기출지문 읽어본다는 거 의미하셨습니까? 예, 그래요. 자, 넘어가서 61쪽 가지요. 61쪽 가기 전에요. 칠판 한번 볼래요? 기억나가 봐봐요. 지난주에 제가 부동산의 분류를 그러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부동산의 분류를 체계를 잡아보면 그러면 토지의 분류와 무슨 분류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건물의 분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건물의 분류가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주택의 분류가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의 분류가 시험에 나오는데 이 주택의 분류는 저하고는 3월달 이후에 한다. 왜? 공포 선생님한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포 선생님 보셨죠? 얼굴이 약간 까무잡잡해가지고 머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뭐 있잖아요. 그분한테 배우는 거야 이거. 자, 그 다음에 토지의 분류는 또 3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국계법상 토지의 분류. 기억나나요? 안 납니까? 그래요. 안 나도 상관없어요. 이 국계법상 지난주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공포선생님한테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국계법 있고 그다음에 공시법이라고 해서 공시법령. 공시법령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은 28개의 지목으로 나눈다. 그다음에 저하고 공부하는 게 토지 용어다. 토지 용어. 그러니까 이 토지의 분류, 부동산의 분류는 체계를 잡은다면 이렇게 체계를 잡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런데 시험은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출제되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이 부분을 12가지 공부했던 거야. 그러면 국계법상 토지를 나누는 거, 공간정보법상 토지 나누는 것은 우리 시험에 부동산의 개론에 출제는 되지만 잘 출제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국계법은 공법선생님한테 배우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공간정보법은 공시법령선생님한테 배우는 내용이라고 그래요. 근데 시험에 출제되는데 주로 여기 토지 용어가 출제되니까 제가 이걸 공부하고 저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해당 과목 선생님한테 배운다.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여기 국계법상 토지의 분류, 공간정보법상 토지의 분류, 주택 분류는 3월달 이후에 공부한다는 거 의미하셨죠? 자고는. 자, 그러면 책 61쪽 가볼래요? 토지의 분류에서 1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 그러면서 무슨 표가 나오죠? 그게 28개 지목이란 소리야. 이 내용을 저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공시법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야. 여러분들 지난주에 공시법 했습니까? 세법 했습니까? 세법 했습니까? 그럼 아직 공시법 선생님한테 아직 안 본 거야. 공시법 선생님은. 공시법 선생님은 이제 이번 주에 보는 거야. 이번 주. 공시법 선생님이 이제 이번 주 볼 건데 공시법 선생님이 저보다 동생입니다. 자, 보시라고. 공시법 선생님 홍승환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저보다 동생이에요. 우리 강사들은 같은 학원에 있으면서도 잘 못 봅니다. 그러잖아요. 같은 학원에 있으면서 같이 못 봐요. 그러니까 동질성이 약간 떨어지긴 하죠. 그럼 1년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어요. 합격자 모임 때. 그러니까 작년에 합격자 모임 하는데 공시법 선생님이 오셨더라고. 근데 공시법 선생님 사진만 보면 저보다 훨씬 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동생이라 하더라고. 원장님한테 물어봤대. 원장님한테 저기 개론 선생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원장님이 개론 선생님이 더 형이야.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더 형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 다른 거 생각 않고 공시법 선생님보다 민법 선생님이 형이라. 아니 개론 선생님이 형이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요 공간정보법에서는 28개 지목 나누는데 요 공시법 선생님한테 배운다는 거.
자, 그 밑에 쭉 내려가 봐요. 61쪽에 하단부가 가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분류 나오죠. 여기 이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나온다고. 지난주에 용도 지역 이런 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그 내용이 62쪽에 쭉 나열됐어요. 62쪽에. 이거 누구한테 배운다? 공포스님한테 배운다.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62쪽에 하단부로 가면 박스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감정평가상 토지의 용도별 분류. 제가 지난주에 후보지 이행지 설명하면서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나눈다. 기억나시죠? 자,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 위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 분류 나오죠. 그게 저는 토지 용어라고 한 거야. 이게 우리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토지의 부동산의 분류가 시험에 나오면, 그럼 한 문제가 나오면 10년 동안 거의 10문제가 나온다고. 매년 한 문제 나오니까. 그러면 9개, 8개 내지 9개가 여기서 출제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것에서 10년에 하나 내지 2문제가 나머지 것에 출제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것을 공부해야 됩니까? 주로 나온 거 이걸 공부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12가지로 공부해봤잖아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특성. 그러면 이제 여러분 63쪽 가면 택지가 나오고 무슨 대지가 나오고 부지 나오죠. 택지는 저하고 공부했지만 그 밑에 대지는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건 보지 말란 소리야. 그러니까 택지 받고 부지 공부했잖아요. 그 밑에 후보지 이행지 했잖아요. 이거 본 것만, 저하고 공부한 것만 한번 읽어보고 옆에 사이드에 있는 뭐 보고 기출 지문 보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다음 주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사실은. 그러면 또 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반복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아, 그러구나. 저는 다른 나라에서 좀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다른 나라에 살다 보면 칭찬은 또는 반복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랬습니다. 있다니까. 그래요. 자, 64쪽 가면 그러면 나지 건부지 나왔잖아요. 저하고 공부지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거 하지 말란 소리야. 하지 말고 저하고 공부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 나지 건부지 공부하다 보면 개념만 지금 하면 돼. 깊은 내용들이 있다고. 그 깊은 내용을 하지 말란 소리야. 선생님, 그 깊은 내용이 뭔데? 64쪽 하단부에 가면 무슨 그림이 나오죠? 전원주택 같은 게 나왔습니다. 그 바로 위에 음영처리에 대해서 원칙 예외 나오죠. 이런 거 하지 말란 소리야. 제가 안 배웠으니까 선생님 나는 하고 싶어. 그러면 해.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65쪽 가면 필지 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넘어갔던 68쪽 주택의 분류 나왔나요? 요 주택의 분류 누구한테? 공포스님한테 배우는 거야. 공포스님한테. 그래서 저한테 배우지 않는다. 자, 넘어가서 70쪽에 가면 뭐가 나왔습니까? 부동산의 특성 나왔나요? 예, 부동산의 특성 나왔네. 그 부동산의 특성을 지난주에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 나누고 건물의 특성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70쪽의 하단부에 부동산의 특성에서 큰 박스가 나와요. 책에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건물의 특성은 이제 X 비워버리면 되죠. 안 나오질 거니까. 토지의 특성은 다시 나눠놨네요.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눠놨죠. 자연적 특성에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여기까지가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인접성도 하나 포함시켜놨네요.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에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이런 게 나오는데 근데 용도의 다양성만 중요하다. 그러면서 71쪽을 가면 그럼 이제 부동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의 나오죠. 의의가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겠잖아요. 그럼 뭐가 나온다? 양가로 2번 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 나왔죠. 이게 파생되는 현상이야.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이게 제가 지난주에 기본서 보면 부동성 밑에 최소한 12개 있을 겁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책은 10개 써놨습니다. 10개. 이렇게. 그 10개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외웠다. 그럼 떨어진다. 그 뭔만? 3가지만. 자, 볼래요? 여기 부동성 때문에 파생되는 특징에서 동그라미 1번.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기초적 근거 나오죠. 그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중요성이 없는 거야. 그럼 2번. 부동산 시장의 국지화. 지역 분석의 근거, 이게 지역이라는 소리야. 지역. 그러니까 그 2번 동그라미 2번에 지역이 나왔으니까 그 밑에 설명들은 거의 다 지역하고 관련된 내용들이야. 지역. 그러니까 지역만 기억하시면 되지. 자, 넘겨볼래요? 넘겨서 72쪽 나왔습니다. 72쪽 동그라미 3번 뭡니까? 임장화. 4번은요? 외부 효과. 의미하셨죠?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나머지 것은 볼 필요 없어 이제. 그럼 5번 제도적 규율의 대상 이런 건 필요 없다는 소리야. 이건 공부할 필요 없다는 소리지. 나중에 제가 다 언급은 하겠지만 73쪽
부정성 나왔습니다. 역시 제가 언급한 것만, 지난주에 언급한 것만 그 부분에서 여러분 체크해서 공부하시면 된다는 소리.